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사정관실의 안정희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을 기쁘게 환영드리고요. 아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께서는 수시 전형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정시 전형을 준비하시면서 모두 다 한 가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너무나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수험생뿐만 아니라 우리 그 수험생 학부모님들께서도 한 가지 같은 소원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소원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또 내가 원하는 모집 단위에 문 닫고 합격하면 좋겠다. 아마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모두들 잘 아실 거고, 우리가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 정도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친구들은 아마 전생에 조상님들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도 참 답답한 그런 심경을 나누곤 합니다. 저 입학처에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도 전년도에 이 학과의 커트라인이 얼마였는지를 좀 알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그런 질문에 저희가 답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저희도 입학의 일을 하지만 그것을 해마다 예측하는 것은 거의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드리기는 참으로 어렵다라는 점이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처럼 대학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그리고 올해의 정시 전형의 판세를 조금 여러분들이 크게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합격하실 수 있는 정보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시험의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유리하게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신다면 아마 문 닫고 들어갈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영광은 아니더라도 합격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정보가 여러분들의 합격의 기회를 보다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한 자랑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도 처장님께서 자랑이 많지만 오늘은 생략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수시와 정시 지원을 모두 준비하시면서 이화여대의 그런 강점들은 많이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강점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신입생이 되어서 이화인이 되시면 다 누릴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취하시는 것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라도 어떠한 대학의 강점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충분히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입학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는 일단 모집 단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2개의 단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서울의 주요 대학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종합대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체능을 포함한 인문, 자연, 사회 그리고 기타 자유전공까지 합치면 몹시 큰 그런 규모의 모집 단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70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실 때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의 개수가 70개고요. 지금 현재 입학 수준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모집 단위는 38개의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여전히 학부 단위로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있기 때문에, 학부 단위라고 하는 것은 작은 전공들을 모아서 학부가 구성이 될 때 그 학부의 큰 사이즈로 여러분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입학의 입장에서는 보다 여러분들은 좀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또 입학 후에는 본인이 여러 가지의 전공을 체험하고 이후에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전공 선택의 자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여러분들에게는 유리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래서 70개 전공 중에서 다양한 전공,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전공은 이화여자대학교에는 다 있다, 이렇게 믿고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25,000명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새내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새롭게 선발하는 그런 모집 단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의예과 선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10여 년간, 10년 동안은 의학 전문대학원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했었는데요. 그 이전에 학부에서 선발했던 방식을 올해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의과대학은 아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 41개 의과대학이 있는 중에 여자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따라서 그 위상이나 또 목동병원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그런 수련 프로그램은 여성 질환에 특화된 그런
그런 연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우수성은 아주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예과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들이라면 올해의 이 좋은 기회를 꼭 놓치지 않고 지원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게다가 지금 2017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련병원이 지금 현재 김포공항 근처에 마곡지구에 지금 신축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신입생 이후 졸업을 하는 그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수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넓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스텝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확장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 기준으로 합격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 지원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공에 대한 안내인데요. 올해 신설된 전공입니다. 뇌인지과학 전공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뇌인지과학 전공은 우리 여학생들은 주로 심리학이나 인간에 대한 이해를 상당히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뇌인지과학 전공은 마음에 대한 연구와 또 브레인에 대한 생물학적인 연구가 연합이 되는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학문 영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뇌인지과학 전공이 석박사 과정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금 학부 단위의 전공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 프로그램이 융합 인재를 육성하는 것으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그 미래에 전도 유망한 진로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학 지원이 매우 충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 스크랜튼 대학 안에 설치가 되는 이 융합 학부는 이미 저희 스크랜튼 대학은 저희 대학의 설립자 이름을 따서 저희가 만든 대학인데요. 아주 소수 정예로 훌륭한 그런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대학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국제학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전공학부라고 하는 스크랜튼 학부가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인문 자연을 통틀어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 통섭과 그런 어떤 융합적인 인재로 양성이 되는 그런 학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그 안에 세 번째 학부로서 이제 융합학부가 신설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안에 첫 번째 전공으로 뇌인지과학 전공이 자리를 잡게 되겠습니다. 아마 요 세 그룹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믿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지표로 저희들한테 많이 문의를 하는 것 중에 과연 자유전공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의 진로나 성취가 어떠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5년째 졸업생을 저희가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5년째 졸업한 학생들의 진로가 다음과 같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법전까지 진학을 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국내의 유수한 기업에 진출하는 학생에 더해서 국외에서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구와 기관에 학생들이 취업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매우 성공적인 자유전공 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보시면서 대학을 선택하는 데에 또 혹은 모집 단위를 선택하는 데에 참고 자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 소개드립니다. 세 번째로 좀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좋은 소식들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화학신소재공학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저희 이화여자대학교가 인문사회계열 쪽으로는 상당히 우수성이 있고요. 자연계열도 물론 아주 훌륭한 그런 인재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는 이제 총장님을 기치하에 과학이화라고 하는 그런 목표로 상당한 그런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화학신소재공학과는 여러분들의 어떤 학문적인 그런 방향과 또 혹은 여러분들의 진로를 지원해 주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학신소재공학과는 바로 다음과 같은 공과대학 안에 새롭게 설치가 되는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이화여자대학교는 여자대학으로서는 최초로 공과대학이 설립이 되어서 다음과 같은 컴퓨터, 전자, 건축, 환경식품공학부의 전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부들은 상당히 여성 친화적인 그런 전공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어서 화학신소재공학부가 화학신소재공학 전공을 하나로 삼아서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됩니다. 우리 이제 공과대학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시 팁을 드리면 많은 여학생들이 공과대학은 남성들의 전유물인 것 같은 그런 전공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전공을 통과한 우리 졸업생들은 매우 만족스럽고 또한 취업이나 취업 시장이나 혹은 기업에서도 여성들의 그런 공과대학을 졸업한 우리 여성들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저희 대학 안에서도 취업률이 가장 높은 대학으로 지금 저희가 통계를 보고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성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이 공과대학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데에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모집 단위는 A인데 거기에 가기에는 내가 조금 점수가 미흡해서 조금 걱정입니다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서 유연한 학사 제도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이화여자대학교는 본인이 선택한 전공 이외에도 다양한 전공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과 제도도 여러분이 활용을 하신다면 내가 진정으로 공부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과의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약간은 본인이 제2 선택으로 진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공부를 하시고 어느 기준을 넘게 되면 전과에 그런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졸업장에는 여러분들이 전과한 그런 최종 전공으로 졸업장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경제적인 것 때문에도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 신입생에게 제공되는 신입생 장학금이 저희가 대략적인 통계를 봤을 때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지금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입니다. 저희 대학 안에 이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장학을 위한 그런 적립금이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경제적인 그런 곤란도 때문에 공부에 주저함 없이 지원하는 그런 우수한 대학으로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준비된 대학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으로 2015학년도 정시 지원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제가 이제 올해의 경우에는 보다 더 고민스러운 것이 수능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의 시험 점수의 분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그런 곤란도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라면 적어도 이 7가지의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모집 인원, 모집군, 전형 방법의 변경 사항이 많이 있는 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대가 군 이동을 하면서 가나 다군에 대한 그런 군 이동이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관심 두셔야 하는 주제가 되겠고요. 거기에 이어서 그 군별의 어떤 군 안에서도 여러분 그 분할 모집이라고 하는 주제가 전년도까지는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200명이 안 되는 그런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분할 모집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모집하는 인원 자체가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대학의 어떤 모집 단위가 예전에는 가나 다로 분할이 되었던 그런 모집 단위도 있었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그 모집 단위가 한 군으로 몰려 있다. 따라서 군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집 단위 인원은 조금씩 늘어나 있는 현상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집 단위의 인원이 전년도의 기준하고는 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합격선에 대한 그 기준도 조금 변경될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은 짐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수능 성적의 분포가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상위권 혹은 상위권의 학생들의 점수가 상당히 조밀조밀하게 붙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규 분포와 같이 학생들이 약간의 그런 변별이 있는 그런 점수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이 부분의 분포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특히 이 최상위권 혹은 상위권의 학생들은 그 점수 분포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에 대한 진단도 매우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의 유불리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그 이화여자대학교에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수능 점수 반영 방법에 대한 것들을 꼭 숙지하셔야 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이화여대는 인문계열 기준으로 국어와 영어의 반영 비율이 조금 높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기준으로는 4개의 영역의 수능 반영 비율이 동일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능 점수의 상황에 맞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나의 유불리를 판단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마 여러분들 그 수능 시험을 본 이후부터 이 배치표 많이 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가나다 3장 깔아놓으시고 나의 위치를 진단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 배치표는 여러분들이 꼭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그 배치표 안에 담겨진 정보는 100분이나 혹은 표준 점수에 반영 비율을 넣지 않은 그냥 단순 합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대학의 위치나 정확한 모집 단위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에는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요. 내가 원하고 있는 내 점수에서 원하는 그런 선을 어느 정도 잡으셨다면 위로 한 칸, 2칸까지도 올리시고요. 밑으로 한 칸, 2칸까지도 내리시면서 그 안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맞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그 환산 표준 점수를 확인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상당히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점수 계산해드리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대학에 맞는 맞춤식 정보는 반드시 그 대학 안에서 찾아보는 노력을 한 번 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런 기관들에서 모의 지원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합불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모의 지원과 실제 지원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너무 좌우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는 소신 있게 지원을 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올해의 경우에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 넘어오는 인원들이 꽤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이제 수시 2월된 인원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먼저 이화여자대학교의 수시 2월 인원을 만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최종적인 인원이 산출이 되었고요.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확인하셔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모집 단위의 인원이 얼만큼 확대가 되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년도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게 전년도의 경쟁률이 어땠는지, 충원이 어땠는지, 그리고 모집 단위 간의 이제 서열, 순서죠.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시는데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신의 영역입니다. 경쟁률도 전년도에 높았다고 해서 올해 또 높아질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이전 연도와의 어떤 그런 경향성을 보시면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추측만 하시는 것이지 그거 하나에만 매달리셔서 뭔가를 결정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하실 수 있다. 따라서 참조 사항이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여자대학교 정시 모집 입학 전형은 크게 여기 지금 수능으로 뽑는 많은 인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수능과 함께 실기를 평가하는 그런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합부 정시에 20명을 선발하는데 지금 2월된 인원이 있어서 22명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사회통합 전형으로 여기 4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과 같은 전형으로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올해 그 2월된 인원까지 합해서 이제 모집 인원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정시 모집 일정은 저희 대학은 지금 현재 19일부터 23일까지 원서 접수 인터넷으로 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7시까지입니다.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저희가 시간을 연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정보와 여러분들의 선택을 조금 더 유리하게 도와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혹시 서류 제출이 필요하거나 입력이 필요한 그런 경우라면 24일까지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정시의 경우에는 그 실기 전형들이 많이 있는데 실기 전형의 일정은 다음과 같이 이어지겠습니다. 내년도 1월까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무용과 그리고 음악 그리고 실기고사와 그리고 조형 쭉 일정을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학부의 경우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면접이 진행되는데요. 거기에서는 면접 대상자가 발표가 되고 9일에 영어 면접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과 나머지 실기고사까지가 다 완성이 되면 20일 날 다음과 같이 합격생이 발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그런 이것은 이제 총장님께서 직접 여러분들께 보내는 축하 카드인데요.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그런 친서와 함께 같이 나가는 합격 카드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때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수능의 경우에는 계열에 따른 이 응시 영역은 아마 잘 아실 거고 이미 이와 같은 기준에 맞게 시험을 치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체능 계열의 경우에는 A, B가 가능한데 다만 음악과 무용의 경우에는 AA가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 조형예술 혹은 체육의 경우라면 AA를 동시에 반영할 수 없다라는 점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계의 주요한 전형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이화여자대학교는 가군에서만 선발을 합니다. 예, 분할을 통해서 학생들을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을 이렇게 선점하는 그런 거는 하지 않고요. 예전부터 쭉 저희는 가군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인터넷 원서 접수 시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에는 우선 선발이라고 하는 수능 100%로 뽑는 그런 선발 단계를 우선 선발 그리고 일반 선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 올해에는 전형을 단일화해서 일반적인 단계로만 뽑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다른 많은 대학들이 지금 수능의 어떤 중심이 되는 전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생부보다는 수능으로 여러분들의 그 역량을 평가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문과학부 안에서 선발이 되었던 영어 영문학 전공은 올해의 경우에는 분리해서 선발을 합니다. 따라서 영어 영문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영어 영문학 전공으로 별도로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변경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모집 단위에서 자연계, 인문계가 함께 선발되는 모집 단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전에는 교차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친숙하실 텐데요. 인문계 학생이 자연계여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건강과학대학인데요. 건강과학대학의 간호식품보건관리학과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3개의 영역만 반영하는 곳으로도 여러분 잘 알려져 있고요. 인문계 학생과 자연계 학생이 함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인문계 학생들만 정시해서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는 아예 계열을 인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 인문계 학생도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밑에 이어지는 이 모집 단위가 바로 의예과와 뇌인지과학입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올해 새롭게 선발하는 그런 모집 단위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두 모집 단위는 인간의 어떤 융합적인 그런 공부가 필요한 전공이다라는 점에서 저희 대학은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의예과에서도 인문계열 학생들을 6명 그리고 뇌인지과학 전공의 경우에 인문계열 학생 5명을 뽑기 때문에 우리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도 이 전공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꼭 이번에 지원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기자 전형 국제학부의 경우에는 수시에서 평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정시에서 20명 플러스 2명, 22명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모집 단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러분 가장 처음 보시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예정했던 정시 모집 인원에서 최종 인원이 다음과 같이 늘어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79명 정도가 지금 이제 정시로 넘어온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됐고요. 지금 모집 단위별로 약간씩 인원이 증원되어 있는 모집 단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계열의 모집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 건강과학대학의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이 지금 최종 집계가 되었고 의예과 같은 경우에 지금 26명이 자연계가 되겠습니다. 6명이 인문계열로 선발이 되겠고요. 간호식품보건의 경우에도 앞에 있는 인원이 자연계열이 되겠습니다. 인문계열의 인원이 조금 더 많게 설계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범대학은 원래 학과 모집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작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인원이 조금 증감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악대학 조형예술대학은 큰 변동 없이 본시도 정시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계획된 인원을 그대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서민패션학부의 의류학 전공은 계열은 예체능 계열로 분류가 되지만 여러분 신입학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인문 계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문 계열 학생들이 의류학 전공을 지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능으로 평가하는 일반 전형에 대한 전형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능이 90%에 학생부 10%로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높은 비율의 수능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다음과 같이 인문계열 중심의 모집 단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4개의 영역을
25%, 35%, 20, 20으로 평가합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문항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특히 영어와 수학의 변별력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학생들을 변별해내는 그런 점수폭이 좀 적어졌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영역에서 조금 학생들의 유불리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나는 그런데 쉬운 수학이었는데 수학을 좀 못 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20%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정이 되는 그런 그 결과가 산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수학이 조금 미진하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국어와 영어의 점수가 괜찮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유리하게 여러분들의 성적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연계열 기준으로는 이게 4개의 영역이 동일 비율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하는 영역이 바로 과학입니다. 다른 그 대학의 경우라면 과탐의 비율이 20%를 넘는 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화여대는 여학생들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지금 25%를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학을 잘 본 학생들은 이화여자대학교 안에서 오히려 점수가 조금 더 유리하게 계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나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점수를 한번 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은 그런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건강과학대학의 인문자연 평가 방식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국어와 영어에서 중택 1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끔 보면 우리 여학생들 중에 국어와 영어 둘 다 이제 언어 계열이기 때문에 잘 시험을 보는데 한 가지의 시험 유형에서 조금 점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요 바로 모집 단위가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그런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좋은 것을 40%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점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잘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학 분야가 35% 그리고 탐구가 25%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따 점수 상담을 해드릴 때 여기에 인문 자연에 해당하는 그런 모집 단위 별로도 점수가 나오고요. 혹시 여러분이 요거와 국어와 영어 중에서 이렇게 약간 균형이 안 맞게 점수가 나온 그런 학생들이라면 건과대 쪽으로도 점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질문받는 게 바로 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10%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주요 대학에는 학생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10% 내외에서 학생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부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하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 상위 30단위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교과 과목으로 이수하는 단위가 181단위 정도를 지금 학교에서 이수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잘한 거를 30단위만 가져와서 반영을 한다. 그걸 10%에 채운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 안에도 역시 교과 성적은 90에 비교과가 10%인데 여기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만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 성적이 어떻게 가느냐? 네,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공식을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이거를 다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학생의 경우 여기 보시면 3단위짜리를 1등급 받은 것도 있고 2단위짜리를 1등급 받은 것도 있고 4단위짜리를 2등급, 3단위짜리를 3등급과 같이 이렇게 내가 잘한 것만 추렸을 때 대체로 위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단위수를 30단위를 채웠다라고 하면 이 학생은 이제 평균적으로 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많은 점수를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런 공식에 따라서 나온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보면 98.2333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 점수를 여기에 있는 100분위 구간 점수에 대응을 시켜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아까 받았던 그 점수에 이 점수를 보태서 결론적으로는 90점 만점에 여러분들의 교과 성적의 점수가 89.9775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체험하시라는 그런 그 예시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교과 성적에서 빠지게 되는 점수가 0.0225점이 됩니다. 0.1점도 안 되는 그런 점수로 교과에서는 가능한 여러분들을 변별하기를 원하는 그런 설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수능 성적의 어떤 그런 우수성으로 여러분이
승부를 본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결 봉사의 경우에는 여기 뭐 하루 이틀 결석한 거는 전부 다 만점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거 없고요. 학교에서 한 기본 봉사 점수로도 다 만점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역시 학생부는 그래 안심하고 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중에 예체능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음악의 경우에는 실기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형과 체육의 경우에는 수능과 실기가 동일 비율이고요. 학생부가 20% 들어가지만 여전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그런 기조로 학생부가 반영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악의 경우에는 A, B가 다 가능한데요. 조형과 체육의 경우에는 동시에 AA가 반영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시험은 보실 수 있지만 만약에 AA를 시험을 치른 학생이라면 여기에서 A가 하나 반영되고 나머지 영어와 탐구 영역으로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모집 단위는 잘한 것 3개를 동일 비율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학부 전형에 대한 것은 아마 수시에서도 관심 있게 국제학부 전형 지원자들은 아마 전형 방법을 아셨을 텐데요. 서류가 70이고 영어 면접이 30입니다. 수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3.5배수 내외로 면접 대상자가 산정이 되면 그 학생들한테 영어로 진행되는 면접을 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학생들은 활동 보고서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끝으로 이제 사회통합 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농어촌 특성화고등학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그리고 장애인 등 대상자 학생들을 다음과 같은 인원에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인문 자연계열 기준으로는 대체로 수능과 서류 비율을 40대 60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체능 계열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류와 실기가 동일 비율이고 수능이 30%를 반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여기에는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뒤에 잠깐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회통합 전형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 확인을 하셨을 테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시고 나의 조건이 잘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통합 전형에서 많이 질문하는 것이 이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저희도 그 구간에 대한 점수에 대한 폭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사회통합 전형은 선발 인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희가 집계를 하고 통계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올해 전형에 예측하는 그런 기준으로 쓰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냥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일반 전형의 학생들보다는 점수 그룹이 조금 아래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충족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지원 자격이 충족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출신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누적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전국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선생님과 함께 의논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군별 지원 전략을 잘 세우셔서 가군과 나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유아여자대학교에 지원하는 정도의 학생들은 이제 가군 나군에서 대학을 선택을 하시게 될 텐데요. 지원 전략을 잘 수립하셔서 가능성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기 자기소개서의 질문들을 좀 저희가 받고 있는데 자기소개서에는 대교협에서 제시하는 공통문항을 저희가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학업 역량에 대한 첫 번째 문항은 성적 이외에 여러분들의 우수성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기 때문에 내가 학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나의 역량을 키웠습니다라는 내용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교 활동 중에서 대표적인 것 3가지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나의 활동 중에 곤란도나 혹은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3가지를 소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역량으로 나눔과 배려, 실천, 경험 이런 것들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곤란한 거 이런 것들을 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사실적인 기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량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수능이 40%고 서류가 60이면 서류가 너무 큰 거 아닌가라고 불안해하시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역시 정시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능의 영향력이 조금 더 클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사항들이 더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어지는 순서에서 전년도 결과에 대해서 저희 관리부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이어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단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유불리에 대한 계산법에 따른 점수 상담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궁금한 사항들은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날씨가 매우 추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행사가 끝나면 학교도 좀 돌아보시면서 이화여자대학교를 좀 즐기고 가시면 좋을 텐데요. 저희가 날씨가 좀 어려우니까 대신 사진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사진도 보시면서 또 계절에 대한 시간 이동도 좀 하시면서 캠퍼스의 아름다운 그런 전경을 간접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사진은 넣지 못했는데요. 예, 여러분이 직접 합격하셔서 내년도에는 새내기로 이런 교정들을 다 함께 경험하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에 보이는 이 강당 사진이 바로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강당입니다. 이 강당에서는 입학식, 졸업식 큰 행사들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은 그 좌석에 뭔가 번호가 써 있을 겁니다. 예, 번호 잘 기억하시고요. 아마 여러분 2월 달에 입학식에 그 번호 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저희도 크게 응원 드리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